아침 신문 일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겨레 신문입니다. 최저임금 100% 보장을 앞두고 대량 해고가 우려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의 문제를 꼽았는데요. 경비원들의 감원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 회의가 대개 12월과 12월 초에 열리는 만큼 올 연말이 대량 해고의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민주노총이 추산한 결과 전국의 경비 노동자 약 25만 명이고요. 최저임금 적용으로 예상되는 해고 인원은 4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경비원을 줄이는 대신 자동 뭔가 CCTV를 설치하거나 경비원들의 무급 휴게 시간을 늘려서 고용을 유지하려는 꼼수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3천여 가구가 입주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를 살펴봤더니 경비원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주면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가구별로 월 3천 원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상생의 길 그리 멀리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강화된 금융실명제법 29일에 시행이 됩니다.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를 앞두고 부자들의 돈이 지하로 숨어들고 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지난 5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하나, 신한, 우리은행의 10억 원 이상 예금 총액이 3조 원 이상 줄었다고 하는데요. 또 지난 6월부터 10월 사이 10개 시중은행에 1억 원 이상 개인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은요. 484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89조 원이나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간 돈 어디로 갔을까요? 비과세 보험 상품이나 금은 등 현금성 자산으로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킬로그램당 5천만 원에 달하는 골드바 판매량은요. 지난 1월에 68kg에서 지난달 132kg까지 2배 가까이 뛰어 올랐고요. 2012년 60%이던 5만 원권 환수율 올해는 24% 정도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삼성그룹이 삼성종합화학과 삼성테크인을 한화그룹에 매각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재용 시대의 삼성이 대대적인 다이어트에 들어가는 걸까요? 그룹을 전자사업 부분과 금융서비스 그리고 건설 플랜트로 재편을 하고요. 경쟁력이 떨어지는 석유화학 부분과 방산 부분을 따로 떼어낸다는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과 달리 모든 계열사가 1등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배구조 단순화를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당장 이득을 보는 건 다른 쪽인 것 같습니다. 이번 인수합병이 이뤄지면요. 한화그룹은 화학 분야에서 국내 1위인 LG에 버금가는 규모를 갖추게 되고 방위산업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살펴보시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했다는 기사 내용인데요. 자세히 보시면요. 일부 수급자가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수급액의 상한선을 297만 원으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의 안대로라면 공무원들은 지금보다 29%를 더 내고 13%를 덜 받게 됩니다. 여당의 안은 43%를 더 내고 34%를 덜 받는 거였는데요. 연금 전문가들은 야당 개혁안이 2080년을 기준으로 재정 절감 효과가 여당 안에 비해서 30조 원에서 40조 원가량 적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